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민정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해석 및 설계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미래형 자동차,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가솔린 기반의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체할 미래형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연료전지 자동차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어떤 특별한 자동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관심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앞에는 그냥 단순한 연료전지 자동차가 아니고 플러그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짐작은 하시겠지만 배터리를 같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형태로 벽전원을 통해서 플러그인 방식으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점을 갖게 되는 자동차 타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석을 통해서 결국 플러그인 자동차의 메인 엔진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2차 전지와 연료전지의 캐퍼시티를 결정할 수 있는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푸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최종 골이 되겠고,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그 전 단계에 거쳐서 이제 그 수행이 된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차체를 이용을 하고 전기자동차 차체의 동력원으로 전기를 제너레이션하는 일종의 발전장치인 연료전지가 메인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일컬어서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2차 전지의 힘을 지금 현재 가솔린 자동차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2차 전지를 사용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퓨얼셀이 메인 동력으로 100% 이 자동차를 구동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된 자동차 타입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메인 동력원이 퓨얼셀이 되고 보조 동력원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퓨얼셀 같은 경우에 퓨얼셀 자체의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 수십 밀리세컨드 이하로 들어오지만 그 퓨얼셀을 동작하는 데 필요한 주변 장치들, 에어를 공급하는 블러랄지, 그 물 탱크를 순환시키는 워터 펌프랄지, 이런 그 보조 장치들이 이제 수초 간의 되게 다이나믹스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고, 처음에 만약에 콜드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 스타트업하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운전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수분 이상 걸린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동차가 스타트업을 할 때랑 그리고 중간에 엑셀레이션을 많이 시켜서 그 가속, 좀 심한 가속이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반응 속도를 좀 그렇게 금방 쫓아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면 개념이 메인 개념은 이제 배터리도 하나의 주 전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료전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온 지 한 수십 년이 돼 가고 있는데 연구의 역사가 짧은 만큼 연료전지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상용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연료전지의 그 시스템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듀러빌리티가 너무 짧아서 기존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할 만큼 10년에서 15년 이상 그 수명이 돼줘야 되는데 수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단점을 들 수가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R&D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그 스피디한 결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그 재임 기간 안에 5년 동안에 뭔가 그럴듯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R&D의 탑픽을 찾고 있어서 이제 일단 연료전지 기술을 약간의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미래 기술로
일단 정의를 내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개솔린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1순위의 대체 자동차로 지목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한 지 이미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R&D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봉착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리차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에너지 덴시티가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차체에 실어야 되는 차량은 이제 경량의 엔진이 탑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무게랑 부피에 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좀 낮아서 완충을 하고 출발을 해도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에 구현된 결과로 한 100km나 또는 많이 달려도 한 150km 정도가 되면 다시 배터리 SOC가 바닥 레벨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연료전지하는 분들의 그 방향성에서 해결을 해보도록 등장을 한 개념이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메인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뿐만이 아니고 배터리가 첫 번째 1차 전원으로 먼저 쓰이고 그다음에 2차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쓰게 되는데,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주차를 하는 시간이 바로 배터리가 충전이 리차지가 되는 시간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주차장에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는 동안 집 주차장에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 주차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충분히 소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풀차지가 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재출근을 하면서 그 전기자동차의 메인 동력원으로 먼저 쓰이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만 장착을 하고 갈 경우에는 가끔씩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에 출장을 간다거나 장거리 여행을 뛰어야 될 때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보조 동력원으로 두 번째 동력원으로 연료전지가 개입을 해서 그 자동차의 동력원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연료전지의 캐퍼시티가 일반적으로 승용차 레벨의 100에서 120kW의 캐퍼시티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연료전지를 대략 한 30-40kW 이하로 사이즈를 다운시킬 수가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높은 코스트 비용을 일단 낮출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연료전지의 듀러빌리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초반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듀러빌리티의 원인이 주로 하이볼테지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량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을 하고 샷다운을 하고 스타트업하고 샷다운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잠깐씩 유지되는 그 OCV 컨디션이 연료전지의 듀러빌리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이볼티지 영역의 오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잦은 시동과 그다음에 그 정지와 시동, 정지와 시동 이렇게 반복되는 그 초반의 레이싱 구간을 이 배터리가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기의 그 디스턴스로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할 경우만 이제 부분적으로 연료전지가 개입을 해서 메인 동력원의 역할을 하는 걸로 수명을 좀 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념이 등장한 거는 본격적으로 2007년 정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컨셉을 개발해서 모터쇼나 이런 데 소개를 해왔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연구소나 학교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인 해석기술, 최적 설계기술, 제어기술, 그리고 이제 미래기술로는 고장 진단 기술까지가 활발하게 연구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의 이 시뮬레이터 개발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 플러그인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퓨얼셀과 배터리의 사이징, 그러니까 엔진 크기의 캐퍼시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디시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디시전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캐퍼시티를 바꿔가면서 그 자동차의 안정성이나 연료가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워 매니지먼트, 배터리와 연료전지가 두 가지 동력원이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동력원을 어떤 분배로,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나눠서 파워를 공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파워 매니지먼트
대한 컨트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직접 바꿔가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으면 실제의 드라이빙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제가 미국의 에버리지 데일리 그 트래블 디스턴스 분석을 먼저 해봤는데요. 한 50% 정도의 그 차량의 소요한 그 차량 주들의 운전 패턴을 보면 하루에 평균 32km 이하를 운전을 하고 맥시멈으로는 한 200km 정도, 그보다 더 많이 운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의 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반에 이제 그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배터리 운전 모드를 32km 이하로 정의를 내렸고요. 저희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200km까지는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컨트롤되는 구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용한 드라이빙 스케줄 데이터는 EPA라는 유명한 이 자동차 성능 검사 테스트 기관이 있는데 이 웹을 통해서 검증된 그 드라이빙 스케줄 데이터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를 썼고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혼용해서 썼는데 얼번 모드인 시티 투어 타입의 12km짜리 드라이빙 스케줄을 3번을 써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심 주행의 32km짜리의 구간의 시뮬레이션 그 패턴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이웨이 모드 패턴을 이용해서 이거는 뒤에 나머지 200km까지를 이제 하이웨이 모드로 채워서 총 200km짜리의 드라이빙 스케줄로 저희 시뮬레이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구성은 실제 그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로드 스케줄 데이터에 의해서 차량에 필요한 동력을 계산을 하고 차량으로부터 이제 그 배터리와 연료전지가 각각 줘야 되는 그 동력을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컨트롤러 파트가 조절을 해서 그 양쪽에다 각각 그 메인 동력을 얻어내는 그 식으로 백워드 방식의 시뮬레이션 시퀀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일종의 타겟 시스템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가상 자동차를 타겟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총 1.5톤짜리 자동차에 롤링 레지스턴스 코에피션트 0.01,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너믹스 드러그 코에피션트 0.3, 프론트 에어리어를 2제곱미터 뭐 등등의 데이터를 가진 대상 차량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초반에 그 시티 투어나 아니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전체의 메인 동력원을 배터리가 커버를 한다는데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완충을 해서 출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이피션시나 수명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SOC 레벨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차지되어 있는 그 레벨이 어떤 특정 구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배터리의 SOC 레벨이 미니멈 레벨을 더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미니멈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2차 동력원으로 퓨어셀이 개입을 하게 되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모터 파워의 계산은 보시는 것처럼 스탑 앤 고 패턴을 계산할 때 그 자동차가 소비하는 동력 그리고 롱타임을 똑같이 컨스턴트 스피드로 운전한 하이웨이 모드에서 사용하는 그 자동차의 동력 계산하는 캘큘레이션 방식을 썼고요. 퓨어셀과 배터리 파워 사이에는 차체가 필요한 총 차체의 파워에서 퓨어셀이 그러니까 그 효율을 감안해주고 퓨어셀이 담당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배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였고 배터리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캐퍼시티가 있는데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파워 개념의 캐퍼시티가 하나 있다면 배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이 에너지 캐퍼시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완차지를 했을 때 총 차체에 제공해줄 수 있는 에너지 누적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퓨얼셀 스택은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자체 설계하고 제작된 자동차용 스택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서 퍼포먼스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각각 퓨어셀의 캐퍼시티를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제너럴라이즈된 모델링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델은 그냥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그 동력을 전달했을 때 SOC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DC-AC 인버터 이피션시 커브와 DC-DC 컨버터 이피션시 커브도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사례 연구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퓨어셀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배터리의 캐퍼시티를 에너지 캐퍼시티를 16kWh로 결정을 한 경우고, 퓨어셀의 캐퍼시티를 20kW.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승용차가 한 100kW 정도의 동력원의 퓨어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kW 정도의 그 캐퍼시티로 퓨어셀의 캐퍼시티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 200km짜리 드라이빙 패턴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초반의 초록색 데이터는 차체가 필요한 동력원을 배터리가 제공해주는 라인, 그리고 후반부터 개입을 하는 파란색 라인은 연료전지로부터 제공이 되는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얼번 모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16kWh짜리의 캐퍼시티를 가진 배터리가 다 커버를 하고, 배터리 SOC가 1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미니멈 레벨인 0.5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퓨어셀과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향이 되고, 하이브리드 모드의 첫 번째 레벨에서는 배터리의 그 주행 동안의 관리 모드 중에 그 어퍼 리밋 0.6의 SOC가 유지되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풀 캐퍼시티 20kW를 쭉 정격으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 배터리가 0.6까지 SOC가 다시 리메이크업이 된 이후에는 두 개를 적절하게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로 운전을 하는 그 운전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지금 20kW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는 그 사례를 좀 전에 보신 거와 대비해서 퓨얼셀의 그 캐퍼시티를 반으로 줄여봤습니다. 10kW로. 그럴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초반에 16kWh 배터리의 패턴까지는 똑같고요. 이 SOC를 리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퓨어셀이 개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퓨어셀의 캐퍼시티가 필요한 캐퍼시티보다 좀 낮아서 정확하게 메이크업이 안 되고 SOC가 계속 줄고 떨어지다가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 이하,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이 되는 상태까지 도입이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플러그인 연료전지 자동차를 디자인을 할 경우에 캐퍼시티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런 드라이빙 장에서의 스테빌리티가 깨진다는 그 점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배터리 캐퍼시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10kW도 퓨어셀도 작은 용량을 유지하면서 드라이빙 패턴을 좀 바꿔봤습니다. 32kW까지 얼번 모드를 커버했던 것을 추가로 4개의 얼번 모드를 더 추가해서 드라이빙 로드를 좀 낮춘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10kW 퓨어셀로도 저희가 원하는 영역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하이웨이 모드가 개입되면서 그 캐퍼시티가 부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드라이빙 스케줄로 다시 20kW짜리 퓨어셀 캐퍼시티를 늘려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드라이빙 로드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전격으로 쭉 운전하는 구간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금방 배터리 SOC가 메이크업이 되고 다시 하이브리드로 쓰고 미니멈 레벨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안정적인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연구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이 드라이빙 패턴이 하이웨이가 법적으로 한 100km 이상을 100km 이상을, 그러니까 저희가 스피드를 100km 이상을 못 내게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이제 그 100까지가 리미테이션이었는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140, 160도 이렇게 밟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150까지 이 스피드를 임의로 늘려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봤습니다. 때문에 이제 스피드가 늘어나면 필요한 파워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배터리 용량과 퓨어셀 용량을 적절하게 늘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한 30kW의 퓨어셀 캐퍼시티로는 이런 150km까지, 킬로까지의 스피드를 감당하기가 좀 벅찬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한 40km, 킬로와트의 퓨얼셀 스택의 캐퍼시티를 장착한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의 그 드라이빙 스케줄도 안정적으로 커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플러그인 퓨얼셀 비클의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실차를 개발하기 전에 시간과 비용의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툴을 개발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이고,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 시스템을 최적으로 설계하는데 이용을 하는 연구로 좀 더 연구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 있습니다.